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요즘 세상 보면 무섭죠.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이 아파, 이 페르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이슬람 전체주의 블록, 인구 약 3억 3천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자리를 잡았고,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 중국과 동맹 관계를 맺어서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중국 공산당이 어떤 운명을 겪게 될 것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 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이제 페르시아 이슬람 전체주의 블록인데, 아랍은 이 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이제 말기,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아브라함 어코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랍과 이스라엘이 결합을 했죠. 화해 체제를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을 받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슬람이라도 구약을 잘 받드는 아랍인들하고 이스라엘은 결합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랍이라는 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작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조단,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이라크, 여기가 작은 의미의 아랍입니다. 크게 보면 북아프리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심지어 수단까지 들어갑니다. 거기도 이제 아랍권이라 그럽니다. 에집트, 수단. 근데 실제로 에집트 사람 보고 당신들 아랍 사람이냐 물으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 자존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랍이 에집트에 영향을 미치기 전 5,000년 동안 에집트가 아랍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자존심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페르시아는 아랍과 다르죠. 페르시아는 아랍과 다릅니다. 페르시아의 핵심 지역은 바로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중에 이제 서남아시아, 특히 아프가니스탄이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북부, 아프가니스탄 여기가 대승 불교가 실제로 크게 융성을 한 데예요. 그리고 화엄에 그 싹이 튼 데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엄과 대승은 이게 그리스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과 불교가 결합해서 완성된 케이스예요. 알렉산더 정복군이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초입까지 들어왔었습니다. 우리가 대완국, 이 무협지에 훌륭한 말이 나오는 나라, 그래서 대완국 이렇게 하는데, 대완이 Great 이오니안입니다. 이오니아는 그리스인들이 자기 땅을 부를 때 이오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극동 알렉산드리아까지 있었어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인가 그쯤에 극동 알렉산드리아, 카자흐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인데 저도 좀 헷갈립니다. 아무튼 간에 이 페르시아는 그 근거지가 지금 이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데가 페르시아 근거지입니다. 이 페르시아 이슬람의 전체주의 블록이 등장한 겁니다. 이 중국 공산당과 연대해서 반문명, 반미 전선을 펴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보면 완전히 이게 무력화되어 있는 거고 마비된 겁니다. 완전히 무력화 마비된 거고요. 따라서 2022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걸로 거의 확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이란은 시아파고 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수니파입니다. 시아와 수니 사이에 그 적대적 관계는 유대교와 카톨릭 혹은 중세 때 그 사이의 적대적 관계보다 더 심합니다. 심지어는 1970년대 중반에는 이 시아 교도들이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그 성지순례가 일어나는 메카에서 수백 명을 기관총 학살한 그런 테러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시아와 수니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따라서 그전에는
이런 페르시아 이슬람 블락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이아파 블락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란은 시아고 같은 페르시아 계통이지만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사태는 굉장히 특이한 사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탈레반이 쫓겨나기 전에 20년 전에 탈레반은 이란과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또 20년 전에 파키스탄은 이란과 깊은 그런 라인업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 이게 뭉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와 시아 사이의 차이를 극복을 하고 페르시아 기반을 가진 반미 성향의 전체주의 블락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이슬람 전체주의 블락이 형성된 겁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페르시아에 대해서 애도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는 2000년 제국들의 시작점입니다. 만약에 중세 카톨릭도 일종의 제국으로 본다면은 2000년 제국입니다. 이게 언제 시작한 거냐? 저는 비록 교회에 안 나가지만 이게 이제 그 성경에 잘 나오는 거죠. 이게 바빌론 유수입니다. 바빌론 유수가 그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잡혀간 건 아시리아인들에 의해서 잡혀갔어요. 굉장히 잔인한 정복자들에 의해서 잡혀갔는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정복을 당합니다. 그 정복한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그러고요. 영어에서는 사이러스라고 그럽니다. 키루스. 사이러스, C-I-R-U-S. 그게 성경에 말하는 고레스예요. 이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사람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는 이 페르시아와 같이 관대한 제국이 없었습니다. 많이 잡아 죽이고 학살하고 그랬습니다. 페르시아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관대했냐? 신을 막 수입해요. 자기가 정복한 땅에 뭐 예를 들어서 황소를 신으로 삼긴다 그러면 황소신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네 제국에 갖다 놓고 거기에 기도해요. 또 자기가 정복한 땅에 예를 들어서 금붕어를 신으로 삼는다 그러면 금붕어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 페르시아 그 궁궐에 갖다 놓고 거기 가서 이걸 해요. 아마 페르시아가 최초로 제국 중에 그 중동 근처의 제국 중에 굉장히 관대한 제국이었을 겁니다. 이 지중해 언저리 제국 중에. 그러니까 키루스가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야 쟤들 좀 이상한 종교 믿고 특이하지만 쟤들 그냥 고향에 보내 뭐 붙잡아두고 저렇게 학대할 필요 있냐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참고로 저는 키루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키루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사람인데 제국을 만드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그랬어요. 황제 폐하님 이제 저희가 저 기름진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척박한 이란 고원에서 내려가서 저기 기름진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두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 참고로 메소포타미아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로 이민 가서 살면 됩니다. 이제 터전을 메소포타미아로 옮기시죠. 그러고 이제 황제 폐하 만반세.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키루스가 웃으면서 뭐라 그랬냐. 야, 당대 우리 때는 지금 우리가 힘이 좋아서 저걸 정복했는데 이게 뭐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지나고 나서 지금과 같은 힘이 있다는 보장이 어딨냐. 특히 풍요 속에서 도취되면 힘이 약해지고 사회가 부패한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란 고원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면 메소포타미아는 모든 힘 있는 민족이 먹으려고 하는 땅이다. 그럼 우리가 거기를 잘못 이민 갔다가는 아예 민족의 뿌리가 뽑힌다. 반면에 이란은 고원이다. 척박하다 여기는. 그리고 급하면 산으로 도망가면 된다 여기는. 그러면서 계속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 고원에서 척박한 땅에서 여전히 뿌리박고 살면서 정복을 비옥한 곳에 정복을 나가야지 우리 뿌리를 이란에서 들어갔고 이란 고원에서 들어서 딴 데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아주 훌륭한 전략을 세운 게 이 키루스입니다. 그게 키루스예요. 이란이 그래서 별로 정복당한 경우가 드물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원 때 정복당했어요. 몽골. 그리고 아랍 때 물론 정복을 당했죠. 무슬림 물결에. 그러나 그 자기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자기 언어와 문화를 상실한 적이 없어요. 이란이. 그래서 키루스가 인류의 축복입니다. 일종의.
그런데 반면에 이 페르시아 이슬람은 인류의 재앙이죠. 키루스는 축시대 직전, 혹은 축시대 직전이죠. 저게 왜냐면 축시대가 이제 제일 첫 그 효시가 저기 뭐야, 저기죠, 저기 불교. 근데 불교는 아직 저기로 퍼지기 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그 다음에 헬레니즘, 그리고 기독교. 축시대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인류 보편의 가치와 원칙, 인간의 실존적인 개인적인 차원의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 이런 게 이제 축시대의 특징인데,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축시대 직전에 최초의 관대한 제국을 만든 거예요. 제국은 이 관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문화나 민족을 포괄을 해야 그게 진짜 제국이거든요. 이게 키루스 때 만들어진 겁니다.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알렉산더는요, 키루스의 계승자입니다. 알렉산더가 저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죠. 다리우스 왕조 멸망을 시켰죠. 키루스의 계승자죠. 알렉산더는. 그런데 키루스랑 다른 건 뭐냐면 헬레니즘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자기 세계제국에. 알렉산더의 세계제국은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고 나서 탐욕스러운 장군들에 의해서 빠개졌죠. 너무 이상적이라서. 저기 아래가 이제 알렉산더 그림이고 위가 키루스 그림입니다. 예, 위가 키루스 그림이에요. 그리고 아래가 알렉산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관대한 제국을 이제 처음 만든 사람이고 키루스가, 알렉산더는 굉장히 이상주의적이어서 죽자마자 이제 장군들에 의해서 제국이 빠개졌고 그 헤매다가 한 30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통일되죠. 200~300년 후에. 로마는 결국 알렉산더 제국, 헬레니즘 제국의 로마 버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끝날 무렵에, 서로마가 끝날 무렵에, 게르마니아에서 끝날 무렵에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카톨릭 제국이죠. 근데 카톨릭 제국은 정신의 제국입니다. 세속은 국왕과 영주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 세속의 여러 나라들 위에 캐톨릭 자체가 보편이란 의미거든요. 보편적 종교로서 카노피처럼, 하늘천장처럼 그걸 감싸고 있다. 그러니까 위를 보면 제국으로 보이고 아래를 보면 여러 영주 국왕국가로 보이는 그런 구조를 설계한 거예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설계가 1000년을 간 겁니다. 저 사람이 한 4세기, 5세기 때 사람이니까 1000년 간 거죠. 중세 말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1400~500년까지 갔다고 치면 바빌론 뉴스에서 1400년까지 2000년인데 그 2000년에 그런 여러 유형의 제국의 첫 시발점이 어디냐? 관대성을 따지면 여러 민족, 여러 문화를 끌어들일 수 있는 글로벌 제국의 관대함이라는 걸 따지면 그 첫 시발점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에는 페르시아가 이제 5명 중에 5명의 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그 잘난 조상의 후손들이 2000년이 지나니까 아주 악질적인 페르시아 이슬람 전체주의 블락을 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악질적인 중국 공산당과 쎄쎄쎄하고 미로를 아주 진하게 당기고 있는 미럴 블루스를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왕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중국 공산당 CCP는 어떻게 탄생됐냐. 한쪽으로 말하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유라시아 악마입니다. 유라시아 악마인데 저게 유러시아 악마입니다. 유라시아가 아니라 유러시아. 지중해가 독일에서, 저는 이제 서양 문명의 그 요람을 지중해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 지중해가 이제 아래가 이게 지중해 청화가 모이죠. 이게 14세기에서 16세기. 그래 르네상스로 폭발을 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북유럽과 영국 같은 데서는 종교개혁으로 튀어나오고요. 요 아래에서는 그 시기에 르네상스가 진행돼요. 똑같은 시기입니다. 이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태동하던 시기랑 저기 르네상스가 하던 시기가 14에서 16세기니까 시기적으로 같습니다. 아래는 저게 뭐냐면은 그 르네상스 왕국, 르네상스 공화국, 피렌체.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피렌체 르네상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디서 활동했냐? 피렌체. 미켈란젤로 어디서 활동했냐? 피렌체.
그것보다 더 앞서서 뭐 보티첼리 기타 등등 어디서 활동했냐? 피렌체. 단테 어디서 활동했냐? 피렌체. 그다음에 저기 마키아벨리 어디서 활동했냐? 피렌체. 그다음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어디서 활동했냐? 피렌체. 다 피렌체예요. 피렌체 인근이에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그 인근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아니에요. 무슨 시실리나 로마에서 무슨 르네상스가 있어? 아닙니다. 저 피렌체입니다. 중세 최고의 수출공업 금융국가, 금융도시국가. 수출 제조 뭐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직. 그걸 저 강변에서 만들었거든요. 강변 도시인데. 강이 염료에 의해서 많이 물들었겠죠. 오염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유러시아 악마입니다. 이 주중해가 독일에서 타락을 합니다. 먼저. 저 오른쪽 윗 지도는 독일 프러시아 지도입니다. 저 푸르딩딩한 데가 프러시아입니다. 느리끼리한 데가 프러시아에 포함되지 않았던 바바리아 같은 프러시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제 그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독일 그 조그만 그 공국들입니다. 이게 나중에 독일 제국이 될 때 지금 프러시아하고 저 느리끼리한 데가 다 됩니다. 저 뻘겋게 가운데 금거 놓은 게 저게 오데르강 그 라인 따라서 금을 대충 근 건데요. 저 동쪽이 원래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18세기에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그 다음에 러시아 이 세 개의 제국에 의해서 지를 마음대로 분할해서 나라가 없어진 나라예요. 18세기 후반 들었을 때. 언제 다시 나라가 회복됐냐? 그로부터 18세기 후반이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그로부터 한 150년 지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라가 회복된 겁니다. 폴란드는. 그러니까 폴란드는 그 15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 쇼팽이 나라 없는 떠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 누구죠? 저게 그 마리 큐리, 그 엑스레이 발견한 사람. 나라 없는 떠돌이잖아요. 마리 큐리도. 이 프러시아는 기본이 뭐냐면은 프러시아의 문제. 나중에 이제 독일 제국이 상속한 문제인데 한편으로는 영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그 과학과 엔지니어링 기술을 흡수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요. 머리도 좋고 언어도 비슷하고. 영어랑 독일어는 뭐 사촌지간이니까요. father. 영어 잘하는 사람은 독일어 말을 들으면 그냥 들려요. 예를 들어서 말은 달라요. Would you make me a cup of coffee? 나 커피 한 잔 만들어 줄래? Machen Sie mir eine Tasse Kaffee? 똑같아요. Machen이 make, Sie가 you, mir가 me, eine가 one, Tasse가 cup, Kaffe가 coffee. A cup of coffee, eine Tasse Kaffee. 똑같아요. 이게 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들려요 서로. 그리고 글렌피디 싱글 몰트 위스키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런 말들 보면 그게 거의 독일어 발음이에요. 그게 이제 사슴의 호수인가 그래요. 사슴 호수인가 뜻이 글렌피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어도 통하고 뭐 다 기독교 배경이고 해서 그냥 통한다고요. 그냥 영국의 그 최첨단 과학과 기술 프러시아나 독일은 그냥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도와 습속은 흡수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결국 뭐냐면 제1제국 때 독일 제국의 문제가 뭐냐면 문민 관료와 군부 그리고 시민 이 셋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조화시킬 거냐. 우리가 이거에 대한 답을 도달한 게 87년 체제예요. 군부와 박정희 대통령이 군 출신이지만 군부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안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결합해버린 거예요. 그다음 문민 관료 그리고 시민 셋 사이에 조화로운 게임의 룰을 짠 게 그게 만들어진 게 우리가 87년 체제라고요. 프러시아와 독일 제국은 이걸 못 짜는 거예요. 이걸 도달을 못 해요. 이거 제대로 짜야 된다라고 박사학위 논문 썼다가 그 박사학위가 그 논문이
그 나치의 1933년 나치 집권하자마자 나치의 금서 1번으로 지정당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라카입니다. 피터 드라카의 핵심 문제의식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민과 관료와 군부가 게임의 룰을 짤 수 있냐예요.